과거에는 신데렐라 컴플렉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왕자님을 기다리는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다뤘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그렇고요. 과연 요즘에는 어떨까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고영여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닥시건의 임철웅 소장입니다. 고양여자입니다. 네, 저도 뭐 오늘 고영여자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신데렐라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약간 부족한데 좀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인생을 역전하는 그런 그쵸, 이야기였죠.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시대가 좀 많이 바뀐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된지 몰라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여자분이 좀 전문대 네. 쪽에서 뭐 직업은 아르바이트? 근데 남자가 진짜 딱 얘기하면 알만한 대학 나와서 대기업 네. 또 집도 좋아. 이렇게 해서 결혼한 사례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쟤는 신데렐라다 완전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뭐 서로 이렇게 케미가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결혼 정보 업체나 이런 데서 보면 이렇게 막 등급을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등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차이가 나는 사람 커플이 그쵸. 이제 맞이해주는 경우가 그쵸. 있었다라는 거죠. 연애는 둘째치고 결혼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네네. 제 주변만 그렇죠. 봐도 그랬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도 있었다라는 주의였는데 요새 거의 10년이 지났으니까요. 요새는 그런 게 있을까? 들어보질 못했으니까 이제는. 그렇군요. 저도 약간 그 변화를 좀 경험한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한창 연애하고 이랬을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제 한번 제가 좀 어린 나이에 약간 선한인 선을 봤거든요. 그때 한 20대 후반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전이죠. 벌써 한 20년. 강산이 한 몇십 분 밖에. 몇십 분만이 아니지. 사람이 강산이 몇십 분 바뀔 동안 못 사는데. 제가 뭐, 아무튼 그렇죠. 제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1.5번은 바뀌었겠네. 근데 그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이제 저를 되게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끼리 친구다 보니까 이제 시켜줬는데 그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재산이 굳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생각하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수준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맞는 거야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나한테. 그날 만난 자리에서. 근데 되게 저는 그 친구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되게 쿨하고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야. 그치. 너무 대놓고 얘기하셨다? 그러니까, 첫 만남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이 친구랑 선을 긋고 친구로 지냈다가 이제 그랬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약간 뭐랄까 좀 그런 걸 따지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 그런 걸 따지는 거는 그러니까 남자끼리는 남자답지 못한 놈. 오히려 남자 사회에서 배척되는 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은. 그러니까 여자를 사귀는데 여자의 뭘 따져. 그냥 뭐 이쁘거나 착하면 되지. 뭐 이런 이랬단 말이에요. 신데렐라가 가능한. 뭐 그렇게 생각하면 뭐 신데렐라 가능할 수도 있겠죠. 내가 잘났다면. 근데 뭐 나는 뭐 못났으니까 신데렐라는 불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뭐 굳이 신데렐라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게 뭐 충분히 가능한 게 되는 거죠. 내가 만약 잘났어도 뭐 마음 맞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만난다. 이런 거였는데 그게 한 10년이 지나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학생들, 뭐 후배들 이런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걸 들어보거든요. 남녀 다. 가장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요즘 남자들이 영악하다. 그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맞아. 나는 되게 처음에 충격이었던 게 직장을 안 가진 여자는 연애를 못 한다는 거야. 직장인을 안 가진 여자랑은 연애를 안 하겠다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난 솔직히 그랬어. 왜? 예전엔 안 그랬잖아. 예전에는 안 그랬지. 아니 전혀 그런 거 솔직히 신경 내가 그랬는지 몰라도 나나 내 주변의 친구들이 그랬는지 몰라도 예전에 그런 거 신경 안 썼어요. 여자를 만날 때 혹은 뭐 소개팅이나 선할 때 그 여성분 뭐 해? 이걸 안 물어봤다. 맞아. 이뻐? 그렇지, 이뻐만 물어보지. 뭐 굳이 물어보면 뭐 어디 살아 정도? 몸매 좋아? 이뻐? 그렇지. 몸매 좋았다지는 뭐 상대가 모를 수도 있지. 그건 이제 뭐 내 능력껏 확인해. 무슨 일해? 이게 그렇죠. 약간 튀어나오더라고요, 슬슬. 요새는 이제 그것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예전에는 남자들이 여자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런데 여성분들은 예전부터 이제 그런 걸 되게 중요시 생각했었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중요시 생각하게 돼서 맞아. 이제는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의 이런 대우가 더 좋아짐으로써 그만큼 가져야 될 책임감도 늘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이상은 이제 신데렐라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또래의 결혼이라면. 오히려 근데 반대로 여성분들이 이제 능력 있는 이제 골드미스고 그렇다면 좀 어리고 능력 없는 친구랑 이렇게 뭐 맺어질 수도 있겠죠. 요새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10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이게 남는 계층이거든.
예전에는 남자가 굉장히 능력 있고 여자가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를 봤다면 이제는 여자가 능력이 엄청 뛰어나고 남자가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그래서 연애가 유지되고 결혼까지 가는 경우가 이제 슬슬 보이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이게 남녀 평등이 됨으로써 여성분들은 자기의 능력에 신경을 써야 되고 남성분들은 자기의 외모에 신경을 써야 되는 면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능력으로서 외모를 커버할 수도 있어. 외모가 별로여도 능력이 뛰어난 걸로써 나의 매력이 어필될 수 있고 반대도 가능하지만 어쨌건 대등한 입장이 되면서 외모만으로는 서로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래도 어쨌든 현대판 신데렐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제 주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자 쪽이 그러니까 남자 쪽이 신데렐라인 경우는 좀 있어가지고 여자 쪽이 신데렐라인 경우는 지금은 못 보고 있어요. 주변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되게 충격 먹었던 게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랑 이제 회식을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한단 말이죠. 한 남학생이 그랬어요. 인물도 괜찮고 그런데 자기는 부자인 누님을 만나서 결혼하는 게 꿈이래요.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진심으로 했어. 그게 벌써 한 5, 6년 더 됐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일본에 자기가 살았었는데 그런 건 굉장히 더 한국보다 더 당연하대요. 더 퍼져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도 그런 게 충분히 더 가능하고 더 흔해질 거다. 그래서 나는 나를 가꾸는 일을 할 거다는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어. 외모를 가꾼다? 나 그래서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들으면 그만큼 충격은 아닐 것 같아요. 맞아. 제 주변만 해도 좀 괜찮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좀 능력 있는 여자 아니면은 집이 잘 사는 여자랑 결혼하는 게 꿈이다. 그럼 저한테 어느 순간 그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여자 중에 그러니까 두 명의 여자가 아니고 앞으로 네네. 연애할 여자 중에 한 명은 내 이상형이야. 외모 내 스타일이야. 근데 좀 집안이 좀 못 살거나 능력이 없는. 근데 한 명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별로야. 너무 별로. 외모적으로 너무 별로인데 부자거나 능력이 좋은. 여기서 혼동이 된다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최소한 내가 20대 때나 혹은 10대, 20대 때 내 친구들하고 이 얘기를 누군가 했잖아요. 얘는 그냥 병신 취급이야. 왜냐면 아니 능력은 네가 하면 되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말하면 꼰대가 되는 거지. 꼰대 마초 새끼가 마초 꼰대가 되는 거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여성분이 일을 하기 싫다. 그러면 안 하면 되고 일을 진짜 하고 싶다면 하면 되는. 그리고 돈은 어차피 남자가 번다. 약간 이런 썼는데 이제는 아니더라고. 지금 이렇게 동생들이 얘기 들어보면 남자가 돈 벌고 여자도 돈 벌고 육아도 똑같이 약간 이렇게 돼서 그리고 여성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럼 애초에 연애의 기회가 안 주어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제 주변에 또 그런 거 있었어요. 좀 결혼한 사람이 아는 오빠가 그 말을 하는 거야. 나 정말 친한 친구가 결혼해서 결혼식 갔다 왔는데 여자분이 건물도 있고 그리고 뭐 결혼 선물로 차를 사줬나? 그래서 되게 부자래요. 근데 남자는 능력도 그렇게 있지 않고 잘생기지도 않았어.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두 그루에 뭔가가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목표를 거기로 잡는 거지. 내 친한 친구가 그렇게 갔으니까 나도 그만큼 가야 돼. 사양화가 되더라고 다들. 그러니까 솔직히 나는 내 친구들 와이프나 여자친구가 돈이 많은지 뭘 하는지 몰라요. 이쁜지 아닌지만 알지. 그리고 걔의 친구들이 이쁜 애가 있나 없나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굉장히 여기서 되게 세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되게 병신 취급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평범해진 거죠. 맞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제로 병신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문화가 다른 거겠죠. 그러니까 그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능력 있고 이게 다른 부분에서 좀 안 된 좀 부족한 분들은 오히려 좀 호황이겠지만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삶이 시작된 거지. 왜냐면 기본적으로 남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뭐랄까 좀 책임감을 당연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여성이 예를 들어서 돈 안 번다. 그건 당연하지, 괜찮아. 약간 이런 마인드가 되게 많았어요, 내 때는. 내가 더 벌면 되지. 내가 더 벌면 되고, 아니면 내가 뭐 야근 한 번 더 하고, 아니면 내가 그런 거 있었죠. 여자는 돈 내는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있었죠. 근데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어. 나는 돈이 없었으니까 나는 그럴 수 없었고.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었죠. 예전에 저도 보통 부모님들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내가 니네 때 말이야, 아빠가 나한테 나 돈 한 푼도 못 쓰게 했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돈 한 푼 안 쓰는 여자면 그날부로 안 만나. 요새는 다 그런다면서요. 그날부로 만나질 않아.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 예전에는 그러니까 약간 여성분이 돈을 안 내도 어쨌건 1대1 관계였는데 얘가 나한테 돈을 안 쓰면 어디 가서 돈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딴
딴 놈 만날 때 쓰잖아.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맞아. 있단 말이야. 왜냐면 워낙 만남의 기회가 펼쳐져 있다 보니까 물론 요즘에는 좀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남자가 나한테 돈을 쓰는 게 내 사랑의 뭐라 해야 되죠? 날 사랑하는 만큼 돈 쓰는 거야. 그러면 아무도 나는 본인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겠거나 아무도 내 사랑을 몰랐겠네?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했었는데 과거에는 요새는 근데 이제 약간 터치를 많이 생각하시죠. 그렇군요. 왜냐면 남자들이 싫어하니까 이제. 그렇죠. 이제 안 만나버리지. 맞아요. 안 만나버려. 그러면 이제 하도 이게 좀 그걸 악용하는 분들도 많았고. 맞아요. 이게 상대한테 마음이 없어도 그냥 막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이런 문화가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뭐 나쁘다 좋다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시대의 흐름일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게 다 장단점은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게 약간 매너라는 게 기본적으로 남자가 여자한테 매너를 옛날게 행동한다. 이거는 어쨌건 여성이 약함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론 매너 있는 건 필요하지만 굉장히 많은 매너들은 불쾌한 행동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좀 대등한 존재고 똑같이 팔다리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네가 그걸 해? 라고 불쾌해야 되는 부분도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좀 확장돼서 남자가 돈 벌고 여자도 돈 벌고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어쨌건 남자로서 좀 매력이 떨어지는 거고 여자도 능력이 없으면 매력이 떨어지는 거고 과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핸드폰 신데렐라는 존재할 수 없나요? 신데렐라는 이뻤잖아요. 맞아, 그 얘기 있었어요. 내가 인터뷰 봤는데 네. 예전에 꽃보다 남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거기 그런 어쨌든 여자 주인공이 신데렐라 판이었잖아요. 네. 이런 삶을 살 수 없나요? 정신 차려라. 그 주인공은 그만한 외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데렐라는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그냥 평범한 외모의 분들도 신데렐라가 가능했다면 그러니까 뭔가 좀 성실하고 사랑만으로도 가능했다면 이제는 그 어떠한 가치를 본다라는 걸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좁아진 거지. 과거에 신데렐라가 될 수 있던 사람들, 남녀를 떠나서 남자도 내가 능력이 없으면 외모가 뛰어나고 그리고 내가 진짜로 좋아하지 않아도 다른 가치가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과거에는 조금 이게 상대가 좀 못하고 나도 좀 못해도 이렇게 좀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막 서로서로 읽어나가고 한 땀 한 땀 해나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경우는 안 만나.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부족하고 상대가 좀 부족하면 만나서 뭔가 좀 해나가고 그런 재미가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연애를 할 때도. 근데 지금은 그냥 그럴 거면 그냥 혼자서 넷플릭스 보더라고. 아, 맞아. 내 눈높이는 높아졌는데 내 눈높이에 맞는 사람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이랑 만나면 재미가 없어. 그러면 집에 가면 재밌는 게 많아. 그러니까 당연히 연애도 더 적게 하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신데렐라가 여전히 있겠지만 굉장히 좁아졌을 거다라는 거죠. 그럼 그 방법은 예를 들면 신데렐라도 종류가 있잖아요. 만약에 세 가지로 친다면 네. 갈라서 친다면 하나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집이 못 사는 거. 집안이 좀 힘든 거. 네. 두 번째는 집안이 굉장히 의리의리한데 일을 안 하는 거. 그리고 하나는 두 가지를 다 갖춘 거. 아, 그렇군요. 제가 아까 이 얘기를 차제 언급했을 땐 고민했는데 지금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신데렐라에서 만난 그 왕자는 두 번째입니다. 부자고 능력이 없어요. 아, 맞네. 아니 솔직히 왕자니까. 그렇죠. 이게 일단 봐봐요. 부자예요, 확실히. 근데 그러면 능력이 있냐 없냐인데 능력이 있다는 건 어쨌건 내가 내 일을 하고 그 일에서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지금 왕이 다 하고 있어. 솔직히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가 구두 갖고 나를 돌아다니냐고. 맞네. 그리고 왕은 이미 왕비가 있지.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부자고 능력이 없는 거야. 나중에 생길지언정 헐냥.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인 거지. 그러면 신데렐라 스토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이네요. 그나마 확률은 그쪽이 높다 이거네요. 뭐 확률이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신데렐라가 생각하려면 능력 없고 부자를 만나는 거예요. 능력이 어느 정도 되지만 어쨌건. 그러니까 이게 보면 주변에서도 보면 능력이 넘치는데 좀 가난하신 분들은 신데렐라 스토리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그 사람이 짊어진 게 너무 많아요. 남자든 여자든 떠나서 집안도 일으켜야 되고 어쨌건 그 일으키는 과정에서 기대감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니야. 내가 나로서 존재하지 않고 나는 집안의 누구로서 존재하다 보니까 부모님도 케어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려서 부족했던 거를 다시 또 보상받아야 되는 심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더 따지는 면도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자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일단 너무 바빠. 왜냐면 이게 좀 다루는 게 워낙 크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만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쁘다 보면 이런 신데렐라 스토리를 만들 만큼의 그런 개인적인 인연을 잘 못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한량 분들은 별로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하니까 좀 그런 분들이 가장 타깃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마음고생이 심할 가능성이 크겠네. 아 그렇죠. 근데 맞아. 중간이 없네, 중간에. 그 왕자는 나중에도 무도회를 다녔겠죠? 맞네. 맞네. 두드릴 수도. 그럼요. 그럴 수도 있죠. 무도회가 지금 이게 무도회라고 하지만 클럽이잖아요, 어쨌건. 맞네. 클럽에서 그날 간 사람은 자기 수행원들 시켜가지고 그거 찾는다는 거 이상하죠, 솔직히. 클럽 한 번 가보자니 그랬겠어? 클럽을 맨날 갔는데 매너리즘에 빠져있다가 괜찮으니까 찾았겠지. 맞네. 얼마나 한량이야. 결혼 한 1년 반 후에 가면 또 클럽 나가기 시작할 거야. 답을 얻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신데렐라 스토리의 에버에 붙어네요. 그러니까 세상에 영원한 행복과 완벽한 행복은 없는 것 같아요. 신데렐라는 그래서 남편의 바람기에 속이 썩었다? 아니면 이혼하고 자주적인 삶을 살았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저희가 뭐 비꼰 건 아니고요. 이제 이게 오늘 저희가 드린 얘기를 남녀를 떠나서 그냥 지금은 좀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저희의 의견이었고, 여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려주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떠한 면에서 화두를 던지는 그런 방송이었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신데렐라는 집에 가서도 빨래를 많이 했을 거야. 왕비님의 왕님의 빨래를 많이 했을 거야. 그렇죠. 얼마나 그 왕족의 텃세가 있었겠어요. 남편은 또 맨날 클럽 다니고 무도회 다니고. 그럴까고. 그래도 신데렐라는 이겨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은 그 노동에 숙련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그 월광조례라는 만화가 있어요. 월광조례라는 만화가 이제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게 이제 동화책 속에 들어가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달빛이 동화책 속에 캐릭터를 쐬면 걔네가 현실로 나와요. 근데 거기서 신데렐라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 신데렐라가 그 왕가에 살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스피드 광이 돼. 스포츠카를 몰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스트레스 거기다 분출하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랬겠네. 맞네. 월광조례 재밌습니다. 좀 유치해도 좀 정말 감동 있게 봤어요. 네. 신데렐라 결혼하고 나서가 문제네. 그렇죠. 난 그 만화 보시면 신데렐라랑 빨간망토 차차? 빨간망토 차차는 아니구나. 어쨌건 그 둘이 이제 투탑 캐릭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 조금 재밌게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모두가 연애 고서 되는 끝까지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